자, 봅시다. 일단은 당시 때 우리가 몇 번까지 했냐? 606번까지 했었나? 여기까지 했었나? 606번까지 했었어? 준영아? 금요일에? 606번까지 했던, 내가 기억에 606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뭐 위치관계 문제에서 뭐 접한다 그러면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고, 뭐 항상 위쪽에 있다 605번 같은 거는 뭔 소리인가? 우리 605번 605번 뭔 소리인 것 같아? 이차 함수가 직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보다 605번 한번 볼래? 605번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지, 605번에. 맞아, 안 맞아? 이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3인데, 얘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제곱보다 항상 이쪽에 있다. 이런 그래프를 보자면 이런 거거든. 준영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 둘이 만난다는 거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지. 그럼 연립했을 때 교점이 없으니까 연립했을 때 뭐 쓰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 교점이 뭐라겠지 내가? 연립했을 때 교점이 뭐라겠지? 시그널? 시그널 하겠잖아. 교점의 개수가 시그널? 개수인데 안 만나잖아.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연립했을 때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안 만나니까 둘이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도 없다라고 해서 둘이 연립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요. 아니, 개념이 그거잖아. 연립했을 때 교점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 개념이야. 계속 교점 가지고 노는 거야. 둘이 함수가 있는데 교점이 한 개야. 그러면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둘이 그래프가 있는데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둘이 있는데 안 만나. 교점이 없어. 그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요즘 왜 식으로 저는. 여보세요?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뭐 나도 뭐 영상을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연립해가지고 다 넘길게. 넘기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1로 묶으면 k에다가 넘어가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치? 넘어가면 3 플러스 k 제곱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됐어? 판별식 뭐 쓴다고? 0보다 작다. 만나는 게 없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쓸게. 짝수 판별식 쓰면은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풀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제곱은 0이니까 없어져서 1차 부등식 나오는데 넘어가면 여기 1이고 4 빼기 3 1이고 넘어가면 4k. k는 뭐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고, 가장 작은 정수가 뭐냐?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뭐야? 4분의 1보다 크면 가장 작은 정수 몇이 되죠? 1, 1 답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막 나오잖아. 뭐를 계속 봐야 돼? 교점이 몇 개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만나는 몇 개? 교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점 몇 개, 그것만 보면 돼. 자, 넘어가서 유형 5번으로 가봅시다. 계속 똑같죠? 뭐 그래프 여러 개 나오는데 누가 주인공이다? 교점의 개수가 주인공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너무 어려워? 아니지. 자, 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607번에서 잘 봐봐. 이차함수가 존재를 해. 그죠? y는 뭐가 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이제 직선이 나와. 직선이 이제 이 그래프에 접하는데 직선이 뭐에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건 어떤 의미지? 뭐가 같다는 거지? 그 앞에 있는 거 있잖아. 그 뭐라 불러? 이름이 뭡니까? 그 기울기라고 부르죠? 이제 평행하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어느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냐면 y는 어디에 평행하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지금 얘랑 지금 누가 접하냐면 ax 더하기 b가 접한대.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접한다고. 접한다는 건 교점이 몇 개 나는 거야? 한 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교점 한 개를 준 건데 첫 번째 a를 줬어. 뭐라고 줬냐면 얘에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 평행하다는 조건 때문에 a를 준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일단 이제 마이너스 넣을게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얘네 둘이가 서로 접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연립방정식을 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뭐가 된다? 들어와?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쓰면 되겠죠? 어? 영상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디까지? 당연히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 기억나? 아, 네. 2차 함수는 또 안 나. 일단 영상을 봐. 2차 방정식 다음에 2차 함수. 발표보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B, 아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 다음에. 그래, 그거 다음에. 그거 다음이죠. 뭐 어떻게 할 거? 보고 나왔다. 질문. 여기 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거 다 끝까지 다 봤어? 끝났어? 2차 방정식은 다 했어. 끝까지. 여기까지만 들고 있는 거. 이게 마지막 거. 일단은 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말고, 자, 여기까지 봤네. 여기까지 봤네. 정시까지 봤어? 여기까지 다 중간까지. 모르지, 이거는. 꿈꿔를 봐줬는지, 얘를 보던지 아니면 이어서 보던지 알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점이 한 개라고 했으니까 준영이가 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4x고 마3 빼기 b는 0인데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몇이다?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그래서 이제 b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어렵지 않잖아. 교점 어려워? 교점 2개면 판별식 0보다 크다. 교점 1개면 판별식 0이다. 교점 없으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게 실근이니까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과 연결이 되는 거야. 판별식 쓰면 짝수 판별식 쓰기 4니까.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다. 교점의 개수 1개니까 판별식 0 쓴 거야. 그래서 이제 b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a는 평행하다고 해서 구한 거고 b는 교점이 1개니까 판별식 써서 구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4 더하기 3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둘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 문제에서 더하라 그랬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더하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611번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잘 봐봐. 일단 항등식 개념이 나와. A 값에 관계없으니까 뭐야? A에 대한 무슨 개념이야? A의 항등식 개념이야. A 값에 관계가 없이 왜 써있죠?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뭐를 구하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일단은 2차 함수인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해야 돼. Y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접하는 직선인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금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 뭐를 모르냐면 지우기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y절편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논다고? y는 mx 더하기 n이라 놓을게.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 없어?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준영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를 두는 거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를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시작할 수가 없어. 근데 어렵지 않지? 저렇게 두는 거. 어려워? 안 어렵잖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개 접한다 그랬지. 그럼 접한다 그랬으면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지? 한 개. 이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결론은 판별식을 썼을 때 다시 뭘로 가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접한다 그랬으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고 판별식 0 쓸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개념 들어가는 거야? A에 대한 무슨 개념? 항등식 개념이 들어간다.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고 했잖아. 지금 잘 들으라고.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 항등식 개념이 들어간 거야. 첫 번째. 문제 첫 줄에서 A 항등식 쓸 거다.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두 번째로는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연립할 거야. 뭐 할 거라고? 연립할 거야. 2차 공식 만들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다시 다 모을 거야. 판별식 쓰기 위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m이니까 2a 플러스 m의 x가 되겠고,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이제 뭐 쓸 거죠 이제? 교점 한 개니까 판별식 0 쓸 겁니다. 문제 있어요 여기까지? 없죠? 판별식 쓸게. 2a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는 1이고 c는 요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0이다. 여기까지 이제 그 교점 한 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만 남았냐? 이제 얘 썼지? 누구 개념밖에 안 남았냐? 준영아. 어떤 개념 남았어 이제? 한 명씩 썼잖아. 얘 썼잖아. 이제 누구 남았어? 항등식. 그러니까 이거 항등식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 항등식 나오면 뭐 해줘야 되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되겠죠? A 항등식 나왔으니까 뭐 해준다고? A의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항등식 개념 쓰이려고. 자, 그럼 이제 쭉쭉 켜봅시다. 이 개념대로 푸는 거야, 개념대로 항상.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은 4a의 제곱 플러스 4ma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4는 0이 되겠고요. 없어지죠. 그래서 a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요렇게 다임에 첫 번째 1차항 얘만 있고요. 상수항은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n 플러스 4가 됩니다. 상수는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가 됩니다. 0인 거야. 항등식 개념이니까 다 이 개수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m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m은 0이니까 m값은 0인 거야. m값이 0이니까 4m 플러스 4가 0이 되려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하는 적선의 방정식은 여기 0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왜냐면 m 값에다가 0 들어가고 n에다가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뭐가 된다?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됐어? 안녕?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이 계속 나오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판별식으로 하는 게 계속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항등식도 나오고, 앞에 개념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형분부터는 이제 뭐로 넘어갔다? 이제 그래프에서 뭐로 넘어갔죠? 2차 함수에 뭐로 넘어갔다? 최대 최소. 내가 이 개념을 한 적이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은 x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뭐 2차 함수 그래프는 다 알잖아. 아래로 블록 아니면 다 뭐죠? 위로 블록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졌어, 예를 들어서. 다 전체의 범위가 아니고, 딱 이 범위야,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최소값이고, 어디가 최대값이냐. 어디가 최소가 어디가 최대야. 그래. 밑에 있는 거. 이게 최소야. 위아래면은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 그러니까 최대 최소 값은 y좌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x좌표가 아닌 거야. 만약에 x좌표였으면 좌우를 얘기했겠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x좌표는 좌우잖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값이 이때 y좌표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위에 있잖아. 이때 y좌표가 뭐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은 무슨 좌표다? 무슨 좌표다? y좌표라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난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끝난 거지.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어디죠? 이 꼭지점이죠? 아니? 이 꼭지점 내가 뭐 표준형 안 바꿔도 여기 좌표 이거 뭐야? 우리 한번 유도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뭐를 유도하는 거지? 일반형을 뭐로 바꾸는 걸 유도하는 거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완전 제곱식이야. 자, 봐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중학교 때 나오는 겁니다. 가장 근본으로 나오는 거야. 얘는 딱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죠. 왜냐? 평행이동이나 꼭지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뭐로 바꾼다고? 표준형. 표준형만 바꾸는 순간 끝나는 거야. 왜냐? 평행이동도 다 보이고 꼭지점도 보이니까 그래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뭐부터 해보자고? 숫자로. 이건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뭐,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학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y는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일단 이 채굴창으로 묶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묶죠? 1차항까지 묶는다, 안 묶는다? 묶는 거야. 이제 2로 묶으면 어디까지 묶여지냐면 x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묶여지는 거야? 2x까지 묶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어려워? 왜냐면 2x제곱 플러스 4x니까 묶으면 되죠? 넘겨서 여기 이제 5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되냐?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있어야 되냐? 뭐 있어야 돼? 1. 이거 2로 나눈 거 제곱한 거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1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봐봐. 이 1이 추가되면서 얼마가 더 더해진 거냐면 이 앞에 것까지 곱해져서 더해진 거야. 얼마가 더해진 거야? 2가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더해졌으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해줘야 돼. 당연하겠지. 왜냐면 더 더해졌으니까 식이 지금 2를 더했으니까 다시 빼줘야지만 식이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꼭지점에서 마이너스 1,3을 찍어. 여기서 마이너스 1,3을 찍었다 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2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2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지. 끝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지. 같은 원리로 똑같이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는 거야. 근데 내가 문자가 나오면 솔직히 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게 바꾸는 게 귀찮아. 그래서 진짜 안 바꿔줄 거야. 이제 잘 안 바꾸고 내가 풀어줄 건데. 그럼 얘도 똑같아. 어디까지 묶으면 되겠냐? A로 묶었을 때 어디까지 묶으면 돼? A까지 묶으면 되잖아. 그러면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A분의 bx 쓰겠지. 그 다음에 넘겨놓고 여기다 c를 쓸 거야. 그럼 얘 완전 제곱 안 되려고 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걸 어떻게 한다? 더해준단 말이야.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몇이야? 2a분의 b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2a분의 b의 제곱이 더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곱해진 게 더해졌으니까 이거 빼줘야 돼. 빼줘야 돼. 계산해주겠지만 여기 뒤에는 사실 별로 몰라도 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이게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나오고 a랑 곱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더해지면 4a분의 b 제곱이 더해졌다 안 더해졌다?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곱한 거에다 이 a 곱한 것까지 더해진 거거든. 이게 어떻게 돼? 뒤에서 빼줘야 돼. 빼줬자. 똑같이 이거 4a분의 b 제곱을 빼줘야 돼.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게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준영아?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 뒤에는 왔다 갔다 있다가 쳐.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다. 이해됐어?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다. 여기서. 이거를 기억해 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프 그릴 때. 표준형으로 꼭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 대칭축만 알면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나오니까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문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표준형 바꾸는 게 편해 안 편해?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을 잘 안 바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걸 알면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내가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보여줄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은 체내체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제일 위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제일 밑에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이게 끝이야. y좌표를 묻는 거니까. 어렵니?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거야. 그래프 그렸는데 맨 위랑 맨 밑에를 몰라. 그럼 좀 문제가 있잖아, 그치? 아니야, 없어? 위아래를 헷갈리는 친구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좌우는 가끔 헷갈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지만, 선생님이 아직까지 위아래를 헷갈리는 친구는 본 적이 없다. 우리 준영아 어떻게 위아래 헷갈리는 친구 있을 것 같습니까? 있어? 위아래 헷갈리는 친구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위아래는 거의 헷갈릴 일이 없잖아. 좌우는 뭐 가끔 헷갈릴 수 있다. 이거 왼쪽이면 오른쪽이면 가끔 헷갈릴 수 있는데 위아래는 웬만하면 헷갈리지 않잖아. 아니야? 위아래도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위아래는 내가 아직까지 헷갈려 한다는 친구는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응?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612번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y는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야. 그럼 이 최소값은 뭐냐? 얘는 100% 아래로 블록이겠지. 누가 보더라도 아래로 블록이 알겠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이렇게 이런 그래프일 거야? 그럼 대칭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대칭축은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b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 여기다 a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곱하면 몇이야? 이 마이너스를 나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이걸 왜 했냐?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내가 이제 마이너스를 보통 이제 밑으로 내려. 선생님 연산할 때는. 결론은 뭐야? a가 뭐였죠? 2차항의 개수잖아. 맞아, 맞아. b가 뭐의 개수지?
1창의 개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AN가 뭐야? 여기 2창 개수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 이걸 마이너스 1 곱해. 그거를 여기 B가 있잖아.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2창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여기다 내려. 나눠줘. 그게 마이너스 2분의 B야. 그러니까 그럼 X가 뭐가 나온다? B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Y값이니까. X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나오는 거야? 2만 대입하면 나오잖아. 이게 대입하면 이게 최소값일 거 아니야. Y값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대입하면 끝나. X 2 대입하면 끝나. 이게 최소값이야. X에 2 대입해.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고 2분의 1하면 2지. 2.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게 뭐다?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K 빼기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렵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값이 같대. 최대값을 또 구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k인데 얘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대칭축은 뭐가 되냐? 똑같이 구해보면 대칭축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몇 되지? 2 곱하면 4인가? 4로 나눠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2 곱하면 4 되지? 4로 나누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2 대칭축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최고차항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거를 여기다 나눠. 그럼 되는 거야 그냥. 아니 마이너스 2분의 P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최고차항에 곱해. 4지. 4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최대값은 언제야?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대입하면 되잖아. 또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야.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y좌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요거 대칭축만 알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이게 3k. 그래서 답은 뭐냐? 2 마이너스 3k가 최대값이야. 이 둘이 어떻게 된다 서로? 이 둘이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같다라고 이제 쓰는 거야. 여기는 k-2가 최소값인 거고 여긴 최대값이 2 마이너스 3k니까 같대. 이제 1차 방정식 푸는 거지. 넘어가면 4k 넘어가면 4 k는 몇이다? 1이다. 뭐래? 그래서 결론은 2차 함수 최대체수는 다 뭐 그려서 푸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제일 아래가 어디냐 제일 위에가 어디냐 그때 x값 구해서 x값 대입하게 되면 최대체수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냐면 y값이니까 x 대입해서 y값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끝이야? 너무 어려? 너무 어려? 자 그러면 615번 같은 거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니까 이제 그래프를 유추하도록 많이 내. 거꾸로 상황 문제에서 보면 자 일단 2차 함수 fx가 있고 fx는 0이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된다 안 된다? 세는 거야 그냥 팩트 방정식이야 그냥 얘는. 자 첫 번째 f1은 2다. 어디 지나간다? 1,2를 지나간다. 어느 좌표 지나간다? 1,2를 지나간다. 나 fx의 최대값은 몇이다? 최대값은 4이다. 이게 뭔 뜻이야? 아래로 블록이란 얘기야? 위로 블록이란 얘기야?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겠지. 위로 블록인데 요 y좌표가 지금 뭐란 얘기야? 이 y좌표가 지금 4란 얘기예요. 뭐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fx 플러스 10은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자, 그래서 이제 fx가 이렇게 나오는데
1,2니까 뭐 2가 최대값은 아니니까 뭐 이쪽에 있던지 이쪽에 있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됐어? 그러면 다조건에서 fx 더하기 10에 0이다 해서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비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두 실근의 합은 6이다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거 달을 잘 섞여야 돼요. 여기다가 좀 별표를 좀 칩시다. 달을 알아요. 자, 이거는 수식으로도 얘기를 해줄 거고, 선생님이 뭐로도 해줄 거냐면, 수식과 또 뭐로 해줄 거야? 그래프로도 이해를 시킬 거야. 둘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식과 그래프가 같이 가야 돼. 자, 잘 봐봐. 내가 이 fx 플러스 10은 0이랑 fx는 0이랑 봐서 두 개를 비교할게.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하고 fx 플러스 10이라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치? 근데 fx에 대해 모르니까 fx에 뭐라고 놓을 거냐면 2차 함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게. fx에 뭐라고 놓는다고 그냥? fx에 뭐라고 놓는다고 그냥?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게. 그냥 대수로 보여줄게. 그럼 여기다 넣어. 여기서 여기다 2차 방정식 넣으면은 이게 fx가 이거니까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고 이 두 실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논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두 실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 배웠잖아. 어떻게 돼? 근과 계승계 쏘면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겠지. 이해가 됐어? 그럼 얘도 한번 써볼게. 얘도 2차 방정식 쓰면은 fx에다 얼마 더했지? 여기 뒤에 10이 붙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될 거야? 2차 방정식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가 됐어? 뭐 문제 있어? 없죠? 여기다 플러스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만든 거야. 이거 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거의 두 실근은 내가 뭐라고 하냐면 B랑 다를 테니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할게. B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이 두 실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 공식 쓰면 근과 계승 쓰면 뭐 돼?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지. 요 2차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의 합이 6이라면 fx 플러스 10이라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 실근의 합이 6이라면 이 fx는 제로라는 이 두 실근의 합도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같으니까 얘가 6이잖아. 그럼 얘도 합이 몇이 되는 거야? 같다 하면 지금 마이너스 1으로 똑같잖아. 이게 6이었어 두 실근의 합이. 여기서 합이 6이었잖아 지금. 여기서 줬잖아 지금. 이때 플러스 10에 두 실근의 합은 몇이라고 이게? 6이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fx는 0이라는 요거에도 6인 거야. 같은 거야. 차이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지금 몇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6인 거야. 근데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해. 봐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데 대칭의 요소야. 지금 합이랑 뭐가 연결이 돼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에? 두 실근의 합과 대칭축이 연결이 돼 있어. 그 왜 연결이 돼 있냐 이거잖아. 잘 봐봐. 아까 전에 대칭축 x는 뭐였죠? 대칭축 x는 뭐였지? 뭐였어? 방금 그랬잖아 공식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 방금 했잖아. 아니야? 방금 구했잖아. 아니 그 방금 했잖아. 방금 했잖아. 아까 전에 바꿔가지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근데 두 실근의 합은 몇이야? a분의 마이너스 b잖아. 아니 근각에서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잖아 이게 지금. 얘랑 어떤 차이야 지금?
얘를 뭐로 나누는 게 쟤야? 이걸 뭐로 나누는 게 쟤냐고? 2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6이라고 하면 이게 몇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그래. 이거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와. 개념상으로 배우지는 않는데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냐라고 한다면 단연코 어디냐면 대칭축이야. 꼭지점. 여기 대칭축.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대칭축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 그래프를 그리려면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2차 방정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지금? 두 근의 합과 이 대칭축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가 관계 있다고? 대칭축과 두 근의 합의 관계가 있다고. 근데 어떤 관계야? 두 근의 합을 멋으로 나눈 게 대칭축이라는 거야? 2로 나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한번 따라보자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3이었다. 그리고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제 이런 거 이제 설명 다 해준단 말이야. 자, 잘 봐봐. 그래프로 다 이해가 돼야 돼. 자, 잘 봐. 2차 함수가 있어. 봐봐. 이게 fx가 있는 거고. 이거 됐어? 두 근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근이 있어. 이게 x축이야. 오케이? 그럼 이게 뭐야? 지금 y는 fx라고 쳤다고 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이 두 개를 x축과 만난 점을 뭐라 불렀죠? 2차 방정식이 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뭐라 불렀죠? 알파? 베타라고 뒀잖아. 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대칭축은 이 알파 베타의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기야. 이게 대칭축이란 말이야. 중점이야.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와 6의 중점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의 중간에 있을 건데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근데 두 분의 합이 몇이었어? a분의 b잖아. 그거 2로 나누는 거야. 그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두 분의 합과 관련이 있다. 그거 2로 나눈 거랑 대칭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도. 수식으로도 나오겠지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봐봐. 이게 지금 fx라는 그래프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fx 플러스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위로 얼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지? fx 플러스 10이면? y축으로 얼만큼 평이동하는 거지? 10만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10만큼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자, 이게 y는 fx였으면 y는 fx 플러스 10은 뭐가 되는 거냐? 지금 그래프로 보는 거야, 다. y는 fx 플러스 10은 뭐가 되는 거냐? 얘를 10만큼 이렇게 위로 올린 거. 이게 y는 fx 플러스 10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까 그 근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알파 프라임 뭐라고 하는 거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더한 다음에 또 대칭축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봐봐, 위로 올라갔어. 대칭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아까 두 분의 합도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알파랑 알파 프라임은 다를 거야. 분명히. 그는 달라 안 달라? 다르지. 당연히 위로 올라갔는데 만나는 점이 달라져도 당연히 다르겠지. 다르지만 봐봐, 대칭축이 안 바뀌었잖아. 그 얘기는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는 같다 안 같다? 같다 이거야. 2로 나눈 거는 얘랑 똑같은 거야. 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 실근의 합이라는 거는 그럼 여기도 똑같잖아. 얘도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전에 뭐였어? 아까 3이었냐? 이게 3이었다면 얘도 3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에다가 10을 더해봤자 두 실근의 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근은 바뀌어. 근은 이렇게 바뀌겠지만 합은 바뀌지 않는다. 위로 올라가봤자 어제 대칭축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의 몇 배가 두 실근의 합인 거야? 대칭축의 몇 배가?
2배. 이거의 이 대칭축의 2배가 2시근의 합인데 다시 한번 몇 배가 된다고? 2배.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봤자 2배가 뭐 대칭축이 바뀌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은 항상 일정한 거야. 근은 바뀌어도 뭐는 항상 일정하다? 합은 Y축으로 평행 행동을 아무리 해봤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봤자 2시근의 합은 바뀌지 않는다. 왜 그러냐? 대칭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fx라는 그래프에다가 10을 더했어. 대칭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어차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인데 c는 그 상수항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시근의 합이 6이라고 준 거는 fx의 대칭축이 몇이라고 준 건 똑같은 거야? 저걸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게 2시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그러면 대칭축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를 준 거니까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 이 2시근의 합을 뭐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2로만 나눈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얘기가 뭔 소리냐면 우리가 좀 복잡해서 꼬여서 줬지만 이 얘기는 결론은 뭐에 대한 힌트를 준 거야? 대칭축에 대한 힌트를 준 거야. 꼭지점에 x좌표를 준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수식적으로도 왜 똑같이 나오는지를 보여줬었고 그래프적으로도 보여준 거 안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야 지금. 둘 다 이해가 돼야 돼. 왜냐면 심화 문제로 가면은 뭐로 낼 것 같냐? 그래프로 낼 것 같냐? 수식으로 낼 것 같냐? 그래프를 더 많이. 거의 그래프 싸움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2시근의 합은 6이다 라고 줬어. 여기다 10을 더했지. 하지만 이 10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대칭축은 몇이다? 이 대칭축은 몇이다? 이 대칭축은 몇이다? 3이다 이거야. 결론. 2시근의 합은 6이다 라고 준 거는 대칭축이 몇이다? 2로 나눈 x는 3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된 거야? 봐봐.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를 3이라고 준 거야.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여기 줬잖아. 아, 줬어 안 줬어? 줬지. 그러니까 꼭지점 뭐 나온 거야 결론은? 나하고 다를 합치면 꼭지점 뭐가 나온 거야? 3콤마 4. 이건 어렵지 않잖아. 최대값이 4라고 해서 꼭지점에 y좌표 준 건 어렵지 않잖아. 정말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그럼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어려워진 거야? 얘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야. 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별표 친 거야? 되게 중요하다고 이 문제가. 이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2시근의 합과 대칭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 무조건 알아야 된다. 대칭축의 2배가 뭐가 된다? 2시근의 합이다. 2시근의 합을 2로 나눈 게 대칭축이라는 걸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 그리고 대칭축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칭축이 바뀌잖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봤자 대칭축 안 바뀌지. 그러면 2시근의 합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하지만 근은 바뀌어. 합만 안 바뀌는 거야. 근은 바뀐다. 여기서 알파 베타가 그렸는데 위로 10만 올라오면 이게 근이 바뀌잖아. 근데 합은 바뀌지 않는 거야. 대칭축이 안 바뀌니까. 그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3,4면 2차 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꼭지점 줬어. 그럼 너 어떻게 표준형으로 접근할 거야? 일반형으로 접근할 거야? 꼭지점 줬으니까.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 만들 때? 자, 꼭지점을 3,4를 줬다면 우리가 이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표준형. 이렇게 접근합니다. y는 a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쓰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꼭지점 줬으니까 일반형으로 접근하지 않고 뭘로 접근한다? 표준형으로 접근한다. 그럼 이제 미지수 몇 개만 남지? a만 남지. 근데 이게 위로 볼록일 거니까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지. 그럼 a 값을 구하라고 다 조건을 준 거야. 뭐라고 준 거야? 1,2를 지난다. 또 1,2를 대입하게 되면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끝난 거지. 끝난 거야. 자,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거야. 쉬워? 이 다조건이 특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내가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이 두 실근의 합과 대칭축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 개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거든. 하지만 무조건 알아야 되는지 몰라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건 꼭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2가 되겠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4가 되겠다.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a가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 구하겠냐면 fx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뭐를 구하려면 두 실근의 뭐를 구했죠? 두 실근의 5. 그럼 전개한 다음에 뭐 쓰면 되겠어? 두 실근의 곱이니까 근과 비행수화형이 쓰면 되겠죠. 아니? 뭐 문제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fx가 얘잖아. 지금 fx 구했잖아. fx를 전개할게요. 지금 fx가 나왔는데 fx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가 나온 겁니다. 얘 두 실근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는가? 전개할 거예요. 전개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4를 줘요. 2분의 1이죠? 이게 fx인 거야. 이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2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두 시근의 곱은 a분의 뭐 하면 되는 거야? c 하면 되겠죠? 근각의 성격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1? 2 맞아? 1 맞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a도 마이너스 2분의 1, c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이 답이 됩니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아채야 돼. 아, 두 실근의 합이 6이라고 준 게 대칭축이 뭐라고 나오는 건 똑같은 팀이다? 3이다. 아, 두 실근의 합과 대칭축 사이에는 관계가 있구나. 특히 이렇게 상수항만 바뀌었을 때는 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위아래 평행이동 해봤자 대칭축은 안 바뀌어. 근데 이게 대칭축이 바뀌면 그대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저 플러스 10이라는 건 대칭축이 안 바뀌잖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합이 안 바뀌는 거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래프로도 이해하고 수식적으로 이해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도록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다 지문을 안 하는 건 있어도 그래 안 그래? 준영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유형 7번으로 이제 넘어가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채택했는데 제한된 범위 뭐야? x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봐봐. 이 616번을 보면 알겠지만 616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결론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그려야 되는 거야. 지금 fx 2차 함수가 뭐라고 했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고 x값의 범위가 0부터 x가 3까지만 그리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겠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니야? 그래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대칭축은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2분의 1 있으면 대칭축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면 마6이잖아. 마6분의 마6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려워? 아니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봤더니 0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지? 그럼 0이면 1에서 왼쪽으로 몇 칸 가면 되는 거야? 0. 한 칸 아니야? x 0. 그 다음에 3은 2하고 3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부터 어디까지 그려진다?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는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이때 이 문제에서 무슨 값을 물어보냐면 최대값이 몇이래요? 여기가 몇이래요? 여기가 제일 위죠?
얘가 몇이다? 4라 그랬어? 뭐 최대니까 맨 위가 되겠죠? 그럼 이 좌표가 뭐가 나온 거야? 그러면 3, 뭐가 되는 거야? 4죠? 어려워? 그럼 얘가 3,4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k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래서 3,4니까 일단 4 대입하고 3 대입하면 9, 3, 27, 6, 3, 18 플러스 k가 되겠고 이게 이제 9니까 넘어가면 k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몇이 나온다? 5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때 뭘 구하는 문제냐면 최소값 구하래. 그럼 최소값은 x에다 뭐 대입하면 나오냐? 최소값 x에 뭐 대입하면 나와? 여기잖아. x에 뭐 대입하면 나와? 1. 최소값 구하는 거야. 최소값은 1 대입합니다. 그러면 3 빼기 6 빼기 5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답이 된다. 어려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이거만 했지 하면 돼.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이제 뭐 당연히 이거 일단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 개념은 이게 최대 첼로의 기본 개념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언제 문제가 어려워지냐면 이 대칭축이 고정돼 있잖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어려운 문제 나오면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려워져 좀 문제가. 이해됐어? 자, 그러면 620번을 봐봐. 620번을 지금 봐봐. 620번 봐봐. 620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얘는 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가는데 지금 y는 ax제곱 빼기 4a의 x 플러스 b라고 줬기 때문에 최대값이 5다라고 줬어. 근데 봐봐. 이거는 대칭축이 고정돼 있어요. 뭐가 고정돼 있다고? 대칭축이. 일단은 두 개로 나눠야 되긴 하거든. 뭐로 나눠야 된다고? 두 개로 나눠야 돼. 왜 두 개로 나눠지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대칭축은 고정인데 A를 모르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 몇이냐? 내가 봤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지. 대칭축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a니까 2인 거야. 그냥. a가 있지만 대칭축은 고정이야 안 고정이야? 고정이야. 대칭축 뭐로 고정이야? 2로 고정이야. 이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이게 a랑 마이너스 4a에서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칭축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대칭축이 움직이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뭐라고 되냐면 대칭축이 지금 2인 거야. 이렇게. a가 음수면 이게 위로 블록이 되는 거니까 대칭축이 몇이 되는 거야 이게?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자, 이렇게 2하고 2가 되는 거니까 이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래? 지금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2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1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x가 이때가 x가 1일 때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이쪽만 보겠다는 거야.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가 x가 1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5. 여기는 이게 5가 나오겠고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사. 이 좌표는 마이너스 1,5가 성립하겠고 또 1, 뭐가 성립한다? 마삼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렇게 연립해서 a값을 구했는데 a값이 양수면 맞는 거야. 근데 구했는데 a값이 양수가 아니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a가
양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럼 여기는 봐봐. 마이너스 1이다가 최소값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다가 몇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니까 마3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여기 1일 때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1,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또 연립해서 A 값을 구했는데 A가 음수가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거야. 둘 중에 뭐 맞나고? 하나만 맞겠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다 그래프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5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 5.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플러스 4A 더하기 B니까 5A 더하기 B가 5다. 1 대입하면 마3이다. 마3이고 1 대입하면 A 빼기 4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3이다. 빼요. 빼면은 8A는 8이니까 A는 몇이다? 1이다. 맞네. 이게 맞는 거야. 그럼 A가 1이면 B는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네요. 얘는 맞는 것 같아요. 얘도 한번 해볼까? 얘는 맞는지 틀린지? 그럼 마이너스 1, 마3이니까 대입해. 마3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나오고 1은 대입하면 5니까 A 빼기 4A 더하기 B니까 5A 더하기 B가 마3.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5니까 빼면 8A는 마8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A가 몇이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 음수 나오네. 얘도 맞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몇이 나오죠? 2가 나오네. B가 뭐 나온다고? 야, 그럼 둘 다 나오네? 아, 근데 더한 게 일정하다. 더한 게 일정하다. 얘도 A 더하기 B 몇이죠? 1이죠? 얘도 A 더하기 B 몇이죠? 1이죠? 둘 다 돼. 답은 1이야. 둘 다 되는데 이게 더한 게 일정하네. 나 한쪽만 될 줄 알았더니만. 둘 다 되네. A 더하기 플러스 B를 본 것 같으니까. 둘 다 돼. 응. 둘 다 돼.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인 문제인데 몇 번이냐? 621번 문제입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대칭축이 어떻게 한다?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621번 봐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자, 이게 왜 어렵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볼 건데 y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가 되겠고 이거의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15인 거야. 근데 얘가 위로 블록이잖아. 맞아 안 맞아?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축은 어떻게 나오냐? 준영아, 대칭축 마이너스 1 곱하면 2지 2분의 2k니까 대칭축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냥 k.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곱해서 나누면 돼.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 지금 계속. 그럼 대칭축 뭐가 나온다고? k. 이것 때문에 어려웠어. 왜 어려웠다고? 대칭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k에 따라서 대칭축이 지금 어떻게 했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안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문제가 어려워진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어디만 볼 거냐면 문제에서 x 값이 어디만 볼 거야? x 값이 3 이상일 때. 그러니까 봐봐. x를 3을 기준으로 줄게. x가 여기 3이야. x 3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본다? 왼쪽만 본다? 어디만 본다? 오른쪽만 본다고. 크다 그랬잖아. 이쪽만 볼 거야? x가 뭐보다 크나 같다 그랬으니까 3보다 크나 같다 그랬으니까 오른쪽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프 그렸을 때. 그러면 봐봐. x k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k 대칭축이야? k가 만약에 3보다 작아.
그럼 대칭축이 여기 있겠지. 맞아 안 맞아? K가 만약에 3보다 크면 대칭축은 여기 있겠지. 맞아 맞아? 그럼 얘가 이제 1번 그림이라고 보고 얘를 2번 그림이라고 놓고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돼. 왜냐면 최대값이 바뀌어.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축이 움직이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2차 함수 채색제들이. 첫 번째. 뭐 치환하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얘부터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x가 k가 3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위로 블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이게 1번일 때 그래프야. 됐어? 근데 여기서 어디만 본다겠죠 우리가? 여기서 어디만 본다겠어? 여기만 볼 거라고. x가 3보다 큰 나갈 때만 볼 거잖아. 그럼 어디가 최대값이야? x가 몇일 때 최대가 되겠어 그러면? x가 3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3 대입한 게 최대값 뭐가 나와야 돼? 15가 나와야 돼. 그리고 k는 그때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는 대칭축이 x가 k가 나와. k가 여기 3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k가 3보다 작을 때는 언제가 최대값이 나오면 2차 함수 이 최대값이 3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3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되겠고 이게 몇이 된다고? 15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6k는 몇이 나오냐? 보니까 넘어가니까 몇이 나와? 24 아니야? 그럼 k 몇 나와? 근데 k 지금 3보다 작아? 커? 크잖아 지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모순이야. 안 되는 거야. 1번은. 이게 찾아야 되는 거야. 쉽지 않지? 나눠야 되는 문제. 이게 나눈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야. 이게 애들이 이게 나누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나눠요? 최대까지 바뀌니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내가 얘로 그릴게요. K가 3보다 큰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간색으로 할까? 대충 여기 대칭축이 있다고 치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근데 3보다 클 때만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최대값 언제야? 최대값은 x가 몇일 때가 되는 거야? k일 때가 되는 거야. 여기가 최대값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 나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온다고? k. 근데 그 중에서 k 중에서 뭐 찾아야 돼? k가 3보다 큰 게 나와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k를 집어넣을게. k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제곱. 이게 두 번째 판이야. k 집어넣으니까 2k 제곱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이게 몇이다? 최대값이니까 이게 몇이다? 15다. 그럼 k 제곱은 15니까 k는 뭐가 나오냐면 뿔마 루트 15가 나오거든? 뭐가 나온다고? k가? 이 중에 뭐가 살아남을 것 같아? 범위가 지금 뭐였죠? k가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뭐만 살아남겠어? 플러스. 답은 k가 플러스 루트 15. 얘는 3보다 큽니다. 얘만 살아남는 거야. 그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답인 거야. 쉽냐? 쉬워? 쉬워? 어렵지? 대칭축이 왔다 갔다 이동하게 되면 나눠서 다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고 이런 문제들이 백양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나와. 1학년 주는 거. 어려운 문제. 응용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응용해서 많이 나와. 대칭축 왔다 갔다. 쉽지 않죠? 대칭축 왔다 갔다 하는 거? 대칭축이 고정되는 걸 할만하거든? 뭐, 그래서 딱 고정되니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대칭축이 이렇게 미지수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조금 어려워.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서 풀어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프랑 친해져야 되나 안 친해져야 되나 딱 봐도 네가 봤을 때. 엄청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랑 안 친하면 어려운 문제들은 뭐 암기로 풀 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솔직히. 중학교 때는 암기로 할만하지.
이거 쉬우니까. 고등학교 때는 절대 불가능해. 너무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 그리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면 다 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체수인데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치환하는 문제거든. 뭐 하는 문제다? 치환. 자, 봅시다. 622번. 여기도 자주 나와요. 자,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가 되겠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빼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로 치환해야 될 것 같냐? 딱 봐도 우리 뭐로 치환해야 될 것 같냐? 그치, 딱 봐도 얘지. 얘를 딱 우리가 보통 t로 많이 치환한다. 뭐로 치환한다고? t로. 그러니까 치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바뀌어.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4가 되는 거야. 치환하면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지? 2차 함수가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치환했을 때 이 x 값의 범위를 뭐의 값의 범위로 바꿔야 되냐면 뭐로 바꿔야 될 것 같아? x 값의 범위를 t로 치환했으니까 t로 바꿔줘야 돼. 그럼 봐봐, 내가 이 t 값이 무슨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지 잘 봐봐. 봐봐, t는 지금 뭐라고 했죠? t는 뭐라고 했죠? 지금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라고 했어? 3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원래 이 t 자리가 원래 좌표에서 무슨 자리였었죠? 지금까지는 다 y 자리였었잖아. 원래 t 자리가 다 누구 자리였죠? y 자리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t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래 자리에서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똑같은 거야? 원래 우리가 지금 구했던 거였나? y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같은 얘기였겠지. 아니야? 그럼 y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거냐? 네가 봤을 때 원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거를 보자면 우리가 뭐의 최대 최소를 다 구했죠? 지금까지? 최대 최소 값이 무슨 값의 범위, 모든 값의 최대 최소였어. x 좌표였어, y 좌표였어. y 좌표였지. 그럼 y 값의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거 맞아? 그게 끝인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 t 값이 y 좌표니까 y 쪽에 있는 거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t 값의 범위는? 나오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일단 t 값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아래로 블록일 거고 대충 쭉 몇이겠냐? 많이 했잖아 이제. 몇이야? 감산 안 돼 아직?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마이너스니까 2칸, 그 다음에 2는 1칸. 아, 맞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됐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y 값이니까 y 값이 이게 지금 t로 바뀌었거든? y 좌표가 뭐로 바뀐 거야? t로 바뀐 거야. 그럼 t는 여기가 최소인 거야.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여기가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t 값의 범위는 요 사이에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게 y 좌표니까 여기부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t 값. 당연히 최소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최대 사이에 있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아니야? 당연히 뭐 범위가 최대부터 최대 사이에 있겠지.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는 어떻게 구해야 돼? x에 몇 대법 나오는 최소는? 1대법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1대입해봐. 뭐 나와? 최소, t값의 최소가 나오는 거야. 이때 t값은 최소값인데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가 t의 값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대입하면 최대가 나오겠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해. 최대값 구하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 나는 거야? 6. 그러니까 t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게 되는 거야? t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겠냐 이제? 2부터 6이죠. 딴 것도 얘기해 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겠지만 t 값의 범위는 2부터 t는 6 사이에 나오는 거야. 이 최소가 2고 지금 y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 때 이 x 값을 뭐로 바꿔주는 거야?
t 값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2부터 t가 뭐로 바뀐다고 써주는 거야? 6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할 때 범위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같이 바꿔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t 바꿨는데 x값 범위 쓰면 나가는 거야? 근데 이 t값의 범위도 뭐를 통해서 구했어 지금? 2차 함수의 뭐를 통해서 구한 거야? 최대 최소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다시 또 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또 이 그래프를 또 그립니다. 또 뭐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저 그래프를 그린다고.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봐봐. 아, 얘 그려야지. 얘. 얘는 아래로 블록이겠죠? 최고차항이 몇이니까? 1이니까.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대칭축 몇이냐? t의 대칭축 몇입니까? 암산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또 대칭축도 1이야. 됐어 여기까지? 응.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범위가? 2부터 6까지니까 2가 여기라고 칠게. t가 2인데 6이면 한참 가겠지. 왜 이렇게 t가 6이라고 칠게. 그러면 최소는 t가 2일 때가 나오는 거고 최대는 t가 몇일 때 나오는 거야? 6일 때 나오는 거야. 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몇 번 하는 거다 같은 느낌이냐 내가 봤을 때. 몇 번 하는 거야? 2번 한다는 느낌이지. 취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그래프만 그리는 거야. 근데 그래프 그리다 보면 몇 번 그리잖아? 이걸 금방 그려. 야씨, 계속 그리는데 어떻게 빨리 못 그리겠냐? 연습하면 이제 못 그릴 수가 어떻게 찐다 아니면 다 그립니다. 2부터 넣을게.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 4 빼기 4니까 마4. 이게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6 대입하면 최대야. 6 대입하면 66에 36 빼기 6, 22 빼기 4니까 20입니다. 최대 최소야. 둘이 어떻게 하래? 이거를 더하래. 더하면 몇이냐? 16이죠? 20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이 16이야. 그래서 이게 치환하는 문제는 최대 최소를 몇 번 하면 된다? 몇 번 한다? 자, 치환하는 문제들 잘 생각해 놓으시고 624번에서는 어떻게 치환하면 좋겠어? 지금 치환하다 624번은 어떻게 치환하도 바꾸면 좋겠냐? 네가 봤을 때. 안 풀어줄 건데 624번은 어떻게 치환하도 바꾸면 되겠어? 지금 이게 모양이 치환하도록 딱 이쁘게 돼 있지 않잖아. 돼 있어? 뭐 어디 쪽을 치환하기 좋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제곱 있는 데야 아니면 제곱 없는 데야? 바꾸는 건 어디가 바꾸기 더 쉬워? 제곱 있는 데 바꾸기가 더 쉽냐? 제곱 없는 데 바꾸기가 더 쉽냐? 있는데 여기 없애는 게 더 쉬워? 없는 데를 넣는 게 더 쉽잖아.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여기다 얼마를 더 더해주는 거야? 똑같이 만들려고 여기다 7을 더해줘 이렇게. 그러면 7, 4, 28이 더해졌으니까 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8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잖아. 치환이 좋게 바꿔줄 때 2차 학보다 얘가 가는데 바꾸기 쉽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7 해줬잖아. 7, 4, 28 나왔잖아. 플러스 28 됐으니까 28 어떻게 돼? 뒤에서 빼주는 걸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다시 치환하는 문제야. 이해돼서 뭔 말인지 알겠어? 바꾸라고. 그러니까 치환하는 것도 네가 시킬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럼 625번은 뭐 치환하는 거 같아? 네가 봤을 때? 어디? 5번은 뭐 치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2x를 치환하면 되겠다 안 되겠어? x제곱 더하기 2x 같은 거 치환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626번을 보자. 626번을 봐야 되는데 626번은 왜 3인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왜 3인 것 같아? 왜 4인 것 같아? 뭐가 들어갔습니까? fx에 뭐 들어갔죠? 절대값 들어갔죠. 이것도 그래프로 푸는 문제인데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어렵다 싶다? 조금 어렵다. 자, 요것만 풀고 일단은 봅시다. 여기까지만 풀어도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오기가 오는 거야. 대충 오기는 온 건데 활용들이 조금 어렵지. 또 활용 나오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인데 자, y는 이렇게 나와요. fx의 제곱 플러스 4fx 더하기 5가 되겠고요. 얘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를 취하는 딱 봐도 누구를 취하겠어? fx를 취하겠지. 이걸 t는 fx라고 해서 이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로 바뀔 건데 그러면 결론은 이 fx의 범위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t는 fx니까 이 t의 값의 범위를 찾으려면 fx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fx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그려야 돼?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나야 돼? 절대값이 있으면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절대값 나오면 방정식 때부터 내가 맨날 했던 게 있잖아. 절대값 안에를 양수와 뭐로 나눠서? 음수로 나눠서 탈출시키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탈출하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나눠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고등학교 때 맨날 나오는 거야. 내가 맨날 시키거든? 근데도 절대값이 나오잖아? 안 나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은. 사실 이해는 잘 안 가, 선생님. 왜냐면 탈출시키는 방법이 뭐 달라지는 게 없어.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 절대값 안에가 양수랑 음수 나오면 된다고. 다른 게 없다니까? 근데 애들이 맨날 절대값 나오잖아? 맨날 뭐 하는 나한테 물어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절대값 나오는 게 똑같거든요? 안에가 양수랑 음수로 나눠야 돼. 그럼 내가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fx를 그릴 건데 두 개야. fx를 그릴 때 첫 번째는 x가 뭐보다 클 때로 먼저 그리겠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나오는 거야. 탈출하는 거야. 얘를 그리면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 그럼 x가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누구 그리면 되는 거야? 누구 그리면 돼? 불러봐. 불러봐 쭉. 이게 끝이야. 없다니까 진짜로. 이게 끝이라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그냥 나누시면 돼. 이게 근데 안 나누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나눠. 다 똑같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얘 대칭축 몇이냐? 우리 배웠잖아 방금. 몇이야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자 봐봐. 이게 x가 0일 때야. 0일 때를 기준으로 나눌게. 이때 0보다 큰 건데 이때는 뭐야? 대칭축이 뭐라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근데 이렇게 아래로 물론 그려지겠지? 아 맞아 안 맞아? 그려질 건데 이 그려졌을 때 어디만 봐야 된다고? 어디만 봐야 된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만 남는 거야 왼쪽만 남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어디만 남는 거야? 0보다 큰 데가 남아야 되니까 이 오른쪽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대칭축이 몇이야? 빨간색 볼게. 얘는 대칭축이 몇이냐? 여기 2분의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x가 2분의 1이야?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 어디만 살아남는 거야? 0보다 작은 데만 살아남는다 했으니까 어디야? 오른쪽이 왼쪽이야? 왼쪽.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보통 이런 그래프는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언제일 때야? 딱 봐도 이 최소값 언제야? 이 fx 최소값 언제야? x가 몇일 때? 0일 때. 0 대입하면 몇이냐?
0 대입하면 몇이야? 몇이야? 저다 0 대입하면 x 0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 최소는 마이너스 1만 있는 거야. t값은 뭐보다 커나 같은 거야? t값은 뭐보다 커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거야. 최대값은 없어. 계속 증가해. 시험했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t값 범위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갑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위인 이유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이 됐다? 절대값이 들어갔고 절대값이 들어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됐다? 상문제가 됐다. 자, 결론 다 그래프 그리는 싸움이야. 자, 그러면 이게 치환했지? 이제 끝난 거야. 이거 지울게. 이제 풀면 돼요. t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했으니까 t에 대한 2차 함수 다시 또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거 대충 아래로 불러볼게요. 대칭축 몇이야? t의 몇일 때 대칭축이냐? t 몇일 때 대칭축이야? 마이죠? 그럼 마이보다 크다 같다 했으니까 마이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더 크잖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더 큰데 있겠지 t가. 아니야?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더 크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프가. 마이너스보다 큰 것 같은데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뭐 찾는 문제냐? 문제에서 최소값이지. 최소는 뭐 대입하면 돼?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최소가 나오는 거야. 여기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4 더하기 5니까 답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변형된 거지. 절대값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봐도. 많이 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되겠어? 엄청 해봐야 돼. 나눠가지고 탈출해서 진짜 많이 해봐야 돼. 뭐 미친듯이 나와? 이건 뭐 처음부터 가능성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요즘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잠깐 설명하고 끝낼게요. 유형 9번은 요즘 뭐 많이 출제는 안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최소값을 찾을 수 있냐?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나 같지? 우리 맨날 배웠겠지만 뭐지 이거? 지겹게 나오잖아.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커나 같아? 뭐야? 맨날 이제 0보다 커나 같다. 실수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다고 했잖아.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고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고 0만. 그러니까 얘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몇이야 그러면?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얘 최소값은 몇인 거야 그러면? 0이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0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되게 많이 쓰인다고. 최대 최소에서도. 실제 이 개념이. 이것도 얘도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잖아. 꼭지점이 0 되는 값이 완전 제곱식이 0 되는 게 꼭지점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2차 함수도 보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항상 얘가 뭐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1일 때지. 0 될 때 아니야 결국 이 안에가. 아니? 있잖아.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627번은 똑같아. 이게 x랑 y가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다고. 그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최소값은 얘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얘도 완전 제곱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가 되겠고 여기 뭐 있어야 되겠냐? 뭐 있어야 돼? 완전 제곱 되면 플러스 1 있어야 되잖아. 그럼 플러스 2 됐으니까 그래서 2 빼야 돼. 자 16에서 2 빼놓는다 미리. 오케이? 그럼 얘는 뭐 있어야 되냐? y제곱 더하기 6x는 누구 있어야지 완전 제곱 되냐? 9. 여기 9 더했으니까 뒤에서 어떻게 9 또 어떻게 해야 돼? 뺀다. 오케이? 그럼 이거 뭐의 제곱이야? x 빼기 1의 제곱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 플러스 3의 제곱인 거고 여기 뒤에는 11을 뺐으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나 같아. 0보다 크나 같아.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냐? 0일 때라고. 그럼 x가 몇이 돼야지 0이 돼?
여기 0대 0 x 못 해야 돼. 예, 그래. 뭐 뻔한 거 아니냐. 여기 y 못 해야지 0대. 그래, 맞아. 그때 얘는 다 0이 되겠지. 다 없어지겠지. 그럼 최소값 뭐가 나온다? 5가 된다. 얘는 무조건 0보다 좀 같잖아. 얘가 0, 둘 다 0, 0일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당연히 더 커지면 최소가 안 되잖아. 0, 0일 때 x가 1, y가 마 3일 때 최소값 뭐가 나온다고? 5.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는데 못했네. 자, 9번까지 하고 쉬도록 합시다.